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레일워즈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 제가 세대교체 가능성에 대해 좀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우리나라가 세대별 인구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지 아직은 아랫세대들이 베이비붐 세대 이상 유권자들한테 투표에서 밀리더군요. 거기에다 저출산이다 보니 저희보다 아랫세대 유권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다 한들 저희 20대가 30대 중반이나 40대가 되어서도 베이비붐 세대 이상의 유권자들한테 투표에서 밀리는 건 아닌가 우려가 되네요. 수명 연장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분들이 장수하시는 걸 고려하면 세대 교체를 위해선 작년부터 시작해서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예측을 들었는데 붕어형은 이런 세대 교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년에서 20년 뒤에 못해도 지금 20대부터 40 중반까지의 유권자 50%라도 투표 차지 및 세대 교체라도 했으면 하는군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왜 투표를 가지고 세대 교체를 얘기하죠? 저분들이 숫자가 많은 건 맞아.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보통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베이비붐 세대를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는 안 하고 뭐라 부르죠? 586 세대라 부르죠. 네, 지금 미래에서 MZ 세대분들한테 가장 많이 까이는 네. 네. 이 세대죠. 그런데 세대 교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세대 교체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세대 교체 되고 있습니다. 투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경제예요. 경제 분야에 세대 교체 되고 있어. 단적으로 증명한 게 뭐냐? 이제 고용시장에서 아웃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투표를 떠나서 저는 경제적인 부분 이 부분에서 얘기하자면 이분들 이제 한 5년 뒤면 없어져요. 5년 뒤면 이거 너무 좀 깊게 보는 거야.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힘이 없잖아요.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베이비붐이 지금 파워가 있는 거는 힘을 가지는 것은 아직 이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고 이거 1번 2번 너머리 닫을게요. 아직 경제활동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고 이분들이 기업의 대표나 고위직, 임원 자리를 꽤 차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힘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이 나이 때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뭐 공무원이라고 하면 5급이나 4급 그 위로 간다거나 뭐 장차관 분들 다 베이비붐 세대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기업의 뭐 상무, 정무 그 위로 부사장 이런 분들 보면 50대 중반이죠. 젊은 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 나이대고 그 기업 대표하시는 분들 나이를 보면 보통 60년대생입니다. 아직 이분들이 힘이 있어요. 이분들이 아직 뭐 숫자가 아직 많이 있고 높은 자리에 권력을 휘두고 있으니까 힘을 가지는 거야. 근데 이분들이 한 5년 6년 지나면 어차피 기업 대표에서 누구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은퇴하고 그리고 뭐 임원분들도 성과 없으면 나가게 되잖아요. 고위직 같은 경우에는 더 있고 싶어도 정년이 있잖아요. 정년 채우고 나면 나가야 되잖아. 그럼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바뀝니다. 베이비붐 세대도 그런 거야. 베이비붐 세대도 경기적으로 이르면 지금 같은 마인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인드, 지금은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분들은 어떤 꼰대 같은 마인드가 좀 옛날 마인드가 잘 안 변하는데 저분들 다 5년 뒤에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하고 이제 자기 같은 사람들 일자리에서 안 받아주고 하잖아. 그러면 변합니다. 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왜 공직사회에서 좀 오래 일하신 분들 있잖아요. 오래 하신 분들이 정년퇴직 되면 굉장히 힘 빠져가지고
굉장히 우울해하신다거나 수척해지는 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 많이 못 봤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회 다닐 때는 막 뭐 이사, 상무까지 가신 분들도 이제 은퇴하고 있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말이 좋아 그 대기업 임원 출신이지 집에 가보니까 뒷반 늙은이야. 그러니까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요, 그분들의 자존심을 뭘 지켜주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자존심은요, 사회적인 직위야. 아직 이분들이 끝발 날린 이유가 뭐냐? 아직 이런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를 따르는 직원들도 많고 후배들도 많고, 그리고 부모 자식들도 나 없으면 못 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가 살아있다, 내가 인정받는다, 내가 대한민국 산업을 주도한 입장이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지. 일을 못 하잖아요. 은퇴하잖아. 그러면 누가 들어줍니까? 부모가 들어주나요? 자식이 들어주나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베이비붐 분들은 아직 이거 몰라. 은퇴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약간 정처 없이 흘러가요, 이게. 특히 베이비붐 세대분들이 내가 봤을 때 존경 못 받을 거야, 이분들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좀 잘한 것도 있지만요, 잘한 거 많아요. 뭐 열심히 일했고, 뭐 출산이 기여했고, 뭐 산업의 부분을 이끄는 거 있지만, 근데 그 외적으로 잘못한 것도 많아요. 요즘에는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들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 잘못 키우는 거. 특히 앞으로 딸가지 부모님이라고 하면 좀 고기를 못 두고 다닐 거예요. 만약에 특히 자기 자식이 딸이 있는데 결혼 못하고 부모가 어찌 산다는 게 알려지면 아마 어디 가서 얘기 못 할 겁니다. 연애 결혼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패착이 많아,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경제력이 없어지고 어디 가서 인정 못 받잖아요. 그러면 마인드가 바뀝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우리도 직장 달릴 때는 그래도 이제 취미 활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잖아. 근데 백수 돼봐. 백수 되면 여러분 사람 만나고 합니까? 다 돈인데.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직장 잘 다니고 있다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둬요. 그러면 여러분 집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며칠 동안 뭐 페인처 있어 본 적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30년 동안 사회 존속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받아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뭐 신문이나 본다거나, 아니면 뭐 마이티에 뭐 KBS 1TV나 맨날 주창 본다거나, 트로트나 본다거나, 아니 동네 공원한테 가 바둑이나 든다거나, 그게 다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저기 뭐 대구 같은 데 달성공원이나 저 치성시장 같은 데 가보면 그 중장년층들 막 다루잖아요. 그분들 보면 뭐 은행 지점장까지 하신 분도 있고, 뭐 건설 상무까지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정년 다 채우고 이제 일할 데가 없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여기 아가 시간 때우는 거야. 장기 바둑 두면서. 여러분들 왜 서울 가면 탁골공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뭔지 아세요? 팩트로 얘기할게.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요, 지금 경제적인 약점이 있어요. 바로 그건 뭐냐 하면 노후 대비예요. 노후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노후 대비가 안 되는 분들은 이걸 피부로 느낄 거예요. 거기다가 자식까지 제대로 이제 결혼 시장에 내놓지 못한다면 앞으로 내가 그 자식까지 떠맡아가면 살아가게 돼요. 이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동안 직장을 다닐 때 내가 돈을 버니까 이게 유지가 됐는데 직장을 안 다니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하면. 그나마 공무원분들은 좀 나오겠지. 근데 4개월 다녔던 분들은. 사실 베이비붐 세대 좀 정말 취약점이 저거예요. 노후 대비. 노후를 제대로 대비하신 분들이 없어요. 노후 대비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좀 나이 먹고 나서 나왔습니다. 한참 뒤에 나왔죠. 뭐 연금이나 뭐 노후 자산이나
나이 먹어서의 어떤 그런 이제 복지 이런 것도 한참 뒤에 나왔지. 이분들은 대비를 안 했어요. 제대로 하는 분들이 없어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 자식까지 출가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60대를 맞이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지 못할까요? 가지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여러분 있잖아요. 나이 먹어서 경제활동 못하고 제대로 된 존경을 받지 못하면 사람 변합니다. 진짜로. 정말 변해요. 이분들이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노후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노후가 없다는 거. 거기다가 자식이 아까니 못해가지고 부모님 품 안에서 못 벗어나. 그러면 더 리스크가 크겠죠. 그나마 자식들이 뭐 다 출가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뭐 생활비만 번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야. 뭐 자식이 다 이제 시집장가 가서 더 이상 보태줄 것도 없고 뭐 우리 먹고 사는 거 뭐 우리가 소일거리 하면서 그냥 뭐 현상 유지만 하면 다행이 살 수 있다. 그럼 다행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약 자식이 다 컸는데 부모님한테 뭐 돈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있잖아. 난 베이비 세대 걱정이 되는 게 저거예요. 자신들이 아마 자기가 이제 자녀들을 계속해서 부양할 거라는 생각은 안 가졌을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뭐 시집장가 가겠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베이비 세대 자녀들이 시집장가 간 사람도 있겠지만 못 간 사람도 많잖아요. 뭐 남자야 부모님이랑 손 안 벌리고 산다고 하지만 여자분들은 나이 먹어서 취업 안 되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을 게 부모밖에 없잖아. 그 부모한테 갈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 하겠죠. 근데 부모가 도와줄 돈이 없어. 버는 것도 없어요. 뭐 어떡하냐 말이야. 이거 분명히 내가 장담하는데 사회적 문제로 번질 겁니다. 분명히 지금 대한민국 여자분들이 결혼 못하는 분들은 자기 혼자서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기저귀 어려운 분 겪는 분들은 부모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부모한테 SOS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이거 굉장히 민폐죠. 다 커가지고 아까니 못해가지고 아니 그 정도까지 했으면 부모가 했으면 됐는데 나이 먹어서도 답이 안 나오니까 누가 도와줄 수 없죠. 형제도 안 도와주고. 그 믿을 거 부모밖에 없잖아. 그럼 부모한테 가야겠죠. 근데 부모도 먹고 살기 힘들어. 자식한테 다 퍼주느라. 부모가 같이 살면서 이제 트러블이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합니다, 이게.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일본이 먼저 겪었습니다. 일본이 그, 이제, 마케이누 세대 여자분들이 자기 혼자서 취업도 잘 안 되고, 먹고 사는 게 안 되니까, 마지막 이제, 보루로 부모님은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가능했어. 일본은 이제 연금도 잘 나오고, 이제 부모 세대분이 노후 대비를 좀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빌붙기가 가능했어요. 일본이 보면, 뭐, 마케이누 세대분들도 많고, 히키코모리도 많잖아요. 히키코모리도 생활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면 히키코모리 부모님도 나는 사회에서 이제 일을 오래 했고 그래도 일하면서 축적한 자산이 많았기 때문에 자식이 아까니 못해도 페인처럼 살아도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지가 안 돼.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지금 베이비 세대분들 좀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 일용직이나 아니면 이제 뭐 청소업체 같은 데 취업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왜 청소 용역업체 있잖아요. 뭐 공장 청소나 아니면 이제 위아 같은 것들 그런 것들 하면 이제 한 60대 초반 분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분들 출신이 뭔지 아십니까? 뭐 공무원 이제 오후까지 하다 나오신 분, 과장까지 하다 나오신 분도 있고 교사도 있어요, 여러분. 교사하고 정년퇴직해서 나오신 분도 있고 공기업퇴직하신 분도 있고요. 은행 지점장도 있어요. 아니 그런 분들 여기 왜 생각이 들거든요. 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예전에 보안 일할 때 한 번씩 작업하러 오세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거든요. 아니 그런 일 하시면 이거 안 하셔야 되지 않나 하니까 나도 안 할 줄 알았대. 자기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이 나이 돼 보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뭐 결혼 출가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고 할 줄 몰랐대요.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이 나이 되면 나 편하게 좀 놀고 먹고 쉴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런 돈이 아주 많고 좀 재테크를 좀 잘하는 사람도 얘기고 일반 사람들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 그냥 직장 다니고 있던 분들은. 그래서 나도 자식이 출가 안 하니까 나라도 뭐 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주변에 뭐 아파트 사시면 경비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왜 커피 한 잔 드리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그런 얘기하면 뭐 크게 뭐라 하진 않아요. 여러분 경비원분들 스펙 보시면 아무나 안 뽑아요 요즘에.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 뭐 일반 사기업에서 좀 어느 정도 오래 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넣어줘요. 사회경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비 아저씨들 출신들 보면 요즘에 공무원분들 많아요. 공무원 전현퇴직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사기업 같은 데서 이제 오래 일했다거나.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오래 일했으면 모아놓은 돈도 많을 테고, 연금도 나올 텐데, 이런 일 왜 하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 입장에서. 근데 물어보면, 그분들도 다 사연이 있어요. 그분들도. 열심히 살면 우리끼리 그냥, 뭐, 자식 다 출가하고, 그냥 이제 연금 나오는 걸로 먹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변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제대로 앞가림 못하고, 그리고 다 커서 출가 못하는 자녀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물가도 오르고 하면서 이제 돈 나가는 것도 많고, 그리고 재테크의 개념도 모르고 젊을 때 돈을 아껴야 되는데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보통 있잖아요. 공무원분들 보면 노후 자산이 많은 분들이 드물어요. 공무원 전직 퇴직하신 분들. 왜냐하면 공무원이 월급 적잖아요. 옛날에 나오시는데 월급 적으니까 그냥 우린 연금 받으면 돼 해가지고 그냥 돈 써. 재테크를 제대로 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연금 하나 믿고 있어요. 상당수의 지금 전역 퇴직하신 분들이. 옛날에는 워낙에 공무원 목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연금 하나 믿고 나왔는데 연금을 혼자 받으면 괜찮아요. 혼자 그 연금 받아 생활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와이프도 있고 그리고 취업 못한 자녀도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구하는 거야.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베이비붐 세대분들이 아직까지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길어야 10년이라고 봅니다. 5년 안에 이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일을 안 하고 경제활동을 못하고 사회에서 이렇다는 어떤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냥 이제 경제활동을 못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 거기다가 자녀들이 제대로 출가하지 못하고 부모 자식과의 트러블이 발생하면 이분들도 변할 겁니다. 저는 변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어떤 좀 특히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긴 한데 특히 딸 가진 베이비붐 세대 부모님들은 좀 지탄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거는 좀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이분들 책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책임 많죠. 왜냐하면 이 베이비붐 세대 딸 버버분들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좀 그 뒷감당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노후 대비 안 해놓은 분들은 굉장히 좀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현실에 순응하게 되면 저는 변할 거라고 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